달개비님께서 하이닉스 내릴 때 좀 잡았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달개비님 잡았다라는 표현보다는 한 주 사는 정도죠. 하이닉스는 지금 여러분 비싸요. 이미 비쌉니다.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한 주 이상 살 필요 없어요. 한 주가 제일 적당하네요. 지금은 뭐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 지금 이미 저점 대비해서 2배 이상 올랐습니다. 왜냐면 하이닉스가 이때 그죠? 여러분 또 기억하시죠? 저희가 그런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 시간이 쌓여갈수록 그냥 이제 그냥 같이 경험한 거잖아요. 같이 경험한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저희는 그 다시 보기가 다 됩니다. 여러분 지금 영상 수가 뭐 1300개 정도 있죠. 그죠? 그 실시간 다시 보기가 전부 다 되기 때문에 이때 어땠지라고 하면 바로 복습하러 가시면 돼요. 그날 날짜 다 나와 있으니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때 그죠? 다 이제 제가 어떤 말씀 드리셨냐면 이때 전부 다 울었어요. 진짜 다 울고 주영쌤 하이닉스 어떡해요? 하이닉스 어떡해요? 막 그러면 제가 너무 슬프지만 지금은 팔 수 없습니다. 지금 팔기엔 너무 아깝습니다. 그죠? 사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지나고 나면 이때는 울 때가 아니죠, 여러분. 이 동그라미 칠 부분이 웃어야 됩니까, 여러분? 울어야 됩니까, 여러분? 웃어야죠, 이때. 이야, 주식 싸다. 여러분, 이때 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주식 사면 이때 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서 쫙 그리고 올라가잖아요, 그죠? 여기 울 때가 아니죠, 여러분. 웃어야 될 때인데 다 울죠. 이런 게 되게 재밌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잠깐 공부하면은 절대 이걸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남들이 다 울 때 웃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지금은 어때요? 하이닉스 왜 제가 한 주만 사라고 하죠? 지금 여러분 이미 너무 올랐잖아요. 저점 대비해서 거의 지금 여러분 여기가 지금 8만원 구간이거든요. 여기 지금 16만원입니다. 2배 가까이 올랐잖아요. 그죠? 물론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근데 올라가도 아마 좀 변동성이 커질 거예요. 한꺼번에 살 필요는 없고 천천히 들어가시면 됩니다. 한 주씩 사면 좋습니다. 님께서 선생님 엔비디아 하락이 국내 반도체 종목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제 엔비디아가 조정을 이제 만약에 받게 되면 엔비디아 조정 받았나요? 근데 뭐 그렇게 크게 받지는 않을 것 같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고점에서 거래가 터진 다음에 좀 이제 좀 떨어졌네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투자 차트를 보면 심리가 어떤 거냐면 저점에 매수하신 분들은 이제 팔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면 저점이 언제냐면은 뭐 400달러에 산 사람들은 지금 800달러잖아요. 아니면 뭐 200달러에 사신 분들이나 400달러에 사신 분들은 이제 슬슬 정리를 하고 싶을 거고 신규로 사려고 하는 사람들은 엔비디아를 사긴 사는데 막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사진 않을 거잖아요. 이미 많이 올랐으니까. 그러면은 이 수급상으로 사자보다는 팔자가 많아지죠. 엔비디아가. 그러면은 사자가 이제 공격적으로 좀 들어오려고 하면은 어느 정도 가격이면 그럴 것 같냐면 뭐 요 정도 가격 이제 엔비디아 눈여겨보고 계신 분들은 이제 700달러가 깨지면은 좀 이제 좀 사겠죠. 만약에 500달러까지 내려오면 이제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버리겠죠. 그러니까 뭐 이제 여기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가. 그러면 이제 엔비디아가 왔다 갔다 하면 우리나라로 예를 들면 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왜냐면 이제 어떤 그러니까 폭발적인 매수세가 좀 이제 제한되겠죠. 한미반도체 이제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하이닉스도 이제 좀 왔다 갔다 이렇게 하겠죠. 반도체 주제 먼저 올라간 주식들. 근데 삼성전자는 영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뭐 이미 애플이 여러분 스마트폰이잖아요. 삼성전자도 스마트폰도 만들고 반도체도 만드는데 제가 애플을 요즘 계속 말씀드려요. 애플도 여러분 쌀 때 사시면 좋습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이제 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우리가 예를 들면은 또 이제 복습을 하자면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 전 세계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 이때 막 계좌 공개하신 분들이 있으셨죠, 언론에.
내가 뭐 2차전지 투자해서 이만큼 벌었다라고 막 계좌를 막 보여주시고 했잖아요. 근데 계좌가 좀 배자 보여주는 건 저 어떻게 생각하냐면 좀 치사하다 생각을 해요. 아, 왜 그러냐면 아니 보여주려면 꾸준히 보여줘야지. 잘 된 것만 딱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잘 된 것만 딱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거, 그죠? 보여주려면 꾸준히 계속 보여줘야 돼, 계속 꾸준히, 그죠? 계속 꾸준히 보여줘야 되는데 뭐 잘 될 때 뭐 이렇게 벌었다, 그죠? 너무 웃기죠. 너무 재밌는. 그게 다 호객하는 거예요. 호객. 나 이렇게 벌었으니까 너희들이 들어와 주라. 그래야 내가 빠져나가지. 뭐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때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막 이제 계좌를 막 보여주고, 그죠? 정말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죠? 호객, 호객. 여러분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과거 이런 꾸준히 이제 공부하면서 이 데이터를 계속 수집해 가면서 결국은 우리가 하이닉스로 복습을 해보자면 이때 여러분 진짜 침울해요. 여러분 작년 1월달 아마 영상 한번 저도 같이 울고 있을걸요. 여러분 왜냐면 다 여러분들 다 우시니까 저도 같이 웁니다. 다 울고 있어요. 이때 하이닉스랑 뭐 이것 때문에 하이닉스 추행수면 어떡해요. 그죠? 뭐 반대로 하는 거죠. 반대로 항상 투자는 반대로 해서 일반 투자자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다. 그리고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사실 이제 비싸긴 비싸죠. 추가적으로 막 공격적으로 매수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죠? 고려안 한번 볼까요? 고려안은 그죠? 고려안 또 보니까 그 전에 그죠? 메시아님께서 고려안 팔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죠? 고려안은 뭐 저점에 있습니다. 그죠? 저점에 있고 그리고 현대건설도 사셨네요. 현대건설을 뭐 근데 싸긴 싸요 지금 그죠? 조금씩 사는 건 괜찮습니다. 여러분 현대건설도 지금 뭐 엄청 저점입니다. 현대건설은 배당도 주거든요. 지금 현대건설이 시가총액 3조 7천억인데 영업이익이 얼마쯤 나죠? 3조 7천억짜리 회사인데 영업이익이 지금 거의 한 8천억까지 나네요. 현대건설이 돈 엄청나게 봅니다. 부채도 그렇게 높지 않아요. 건설사 치고는. 그때 태형건설 맞나요? 4배였죠. 4배. 자본 대비. 여기는 자본이 10조고 부채가 12조. 사실 현대건설이 지금 엄청나게 쌉니다. 시가총액 대비 지금 그 영업이익률이 무려 20%나 되고 있네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좋은 주식이다. 하지만 이제 금리가 높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유 건설사 약간 이러면서 이제 시장에는 이제 관심이 없는 거죠. 뭘로 비유를 하면 될까요? 뭘로 비유를 할까요? 우리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여름일 때는 회가 싱싱해도 안 먹지 않나요? 좀 덜, 그러니까 안 먹는 게 아니라 조금 덜 먹죠. 혹시나 모르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여름에는 지레 겁먹고 약간 이제 회 이런 거를 이제 왜냐면 시장에서 이제 굉장히 좋은 회가 있어도 지금 먹어도 되나? 약간 이런 그러니까 물건 상품 자체는 엄청 좋아요. 누가 봐도 엄청 싱싱하고 A급이지만 지금 너무 더운데 약간 이러면서 안 먹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이제 시장에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드리냐면 시장의 그 분위기에 따라서 분위기와 이 상황에 따라서 좋은 상품인데도 이제 소비자한테 외면받는 게 있잖아요. 이게 딱 이게 건설이 현대건설이 딱 이거 그건 거랑 마찬가지죠. 현대건설은 기본적으로 그 토목건설 그러니까 그 플랜트 사업도 하기 때문에 이게 뭐 경기에 영향을 안 받는 비즈니스도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업이 엄청나게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금리가 올라갈 때 건설은 싫어 이렇게 하는 거죠. 마치 이제 여름에 나한테 회 먹으라고 하지 마. 약간 이런 느낌이랑 비슷한 거죠. 삼성 SDI 지금 오늘도 11%가 올랐네요. 일단 삼성 SDI는 뭐 좀 많이 떨어졌었는데 조금 사는 거는 상관없어요. 이제 저점에서 거래도 좀 터지고 있고 그죠. 실적을 한번 볼까요? 시가총액 지금 이제 30조 정도 됐고 1년에 버는 돈이 2조 정도 되네요. 근데 이런 게 이제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우리가 투자를 선택할 때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현대건설은 진짜 그 찬밥 신세거든요. 상품은 좋아요. 돈도 잘 벌고 있고 현대건설은 뭐 우리나라 뭐 시공 거의 1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3조 5천억인데 1년에 버는 돈이 막 8천억씩 벌어요. 대단한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그리고 오늘 삼성 SDI니까 2차 전지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거죠. 만약에 금리가 떨어진다든지 그런 상황이 되면 2차 전지가 다시 불을 붙을까? 아니면은 그러니까 이게 2차 전지가 불 붙는다는 거는 이제 어떤 의미냐면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삼성 SDI는 영업이익이 지금 1조 6천억입니다. 근데 시가총액이 거의 30조예요. 시가총액이 30조인데 영업이익이 1조 5천억. 그러니까 당연히 뭐 배당은 못 주죠. 0.2밖에 안 나오는 거죠. 배당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30조인데 30조의 10%가 3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삼성 SDI는 시가총액 대비 영업이익률이 5%, 현대건설은 시가총액 대비 영업이익률이 20%가 넘어가는데 이제 금리가 떨어질 때 과연 뭐가 먼저 올라갈 것이냐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이제 굉장히 기준점을 심플하게 잡는 거죠. 어느 게 더 인기가 있을 것 같으냐. 우리가 생각할 때 다시 2차 전지에 대한 그 폭발적인 기대심이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은 그동안 못 올랐던 뭐 돈 잘 버는 현대건설이 올라갈 것이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고 근데 사실 2차 전지는 저는 이 산업 자체로는 사실 2차 전지에 대한 산업 자체로는 매력을 사실 잘 못 느끼겠거든요. 2차 전지 그러니까 뭐 전기차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근데 저는 전기차라는 게 엄청 막 급진적으로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일단은 이번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원래 유럽이 내년에 그 원래 그 가솔린 다 안 한다고 했다가 그 상황이 여의치 않잖아요. 왜냐면 여의치 않다는 게 뭐냐면 지금 주유소가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충전소로 다 바뀌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주유소는 주유를 우리가 뭐 들어가서 그 뭐 카드로 뭐 5만 원, 6만 원씩 이렇게 만약에 주유를 하면은 그 들어가는 시간이 막 2분, 5분인가요? 2분, 3분 막 금방 슉 들어가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이제 전기차로 다 바꿔버리면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제가 봤을 때 인프라 자체가 그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빨리 바뀔 수가 약간 없다. 그러니까 천천히 바뀌어간다 생각을 하고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냐. 그리고 그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개선돼야 될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테슬라 같은 경우도 최근에 그 겨울에 지금 뭐 충전도 안 되고 너무 추우니까 뭐 이것저것 뭐 좀 뭐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2차 전지를 좋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 테슬라 때문에 그래요. 테슬라. 그래서 제가 왜냐면 테슬라의 그러니까 테슬라가 이 전기차를 만드는데 단순히 그 2차 전지로 인해서 친환경뿐만 아니라 뭐 자율주행하고 뭐 인공지능에 완전히 스마트한 그 스마트폰처럼 완전히 자동차도 나중에는 뭔가 그런 인공지능적인 그런 것들이 엄청 가미될 요소가 많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당연히 그러니까 어차피 그 전기차 여기 테슬라가 뭔가 새로운 거를 막 만들어내면은 그 관련 산업들이 기대심이 높아지잖아요.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고 결국은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테슬라가 반등하지 않으면 2차 전지는 힘들다. 그러니까 지영쌤 테슬라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테슬라를 제가 왜 이제 말씀드리는 테슬라가 만약에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2차 전지도 다 떨어지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테슬라는 어떤 2차 전지의 그 산업을 떠받치는 약간 되게 핵심적인 그런 느낌이 좀 있다.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테슬라가 일단 뭐 다른가 넘볼 수 없는 그 독점적인 기술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스페이스X.
스타링크 기술이죠. 그거는 뭐 거의 뭐 넘볼 수가 없는 기술을 일단 그게 앨런 머스크 회장님께서 이미 장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2차 전지를 기대심 높은 산업으로 보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뭐 이제 말씀을 드리면 되죠. 그래서 2차 전지는 결국 테슬라와 같이 운명을 같이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핵심적인 걸 보는 거잖아요. 핵심적인 축.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저는 그러니까 그게 삼성전자가 진짜 강력하다라고 느끼는 게, 물론 이제 주가는 못 오르는데, 사실 저는 그 애플가, 우리가 테슬라의 어떤 자율주행 기능을 살펴보면은 다른 회사들은 그냥 범접할 수가 없죠. 사실 테슬라가 자율주행이 너무 강력해서. 근데 이제 그냥 가성비로 갔을 때 이제 현대기아차가 이제 굉장히 이제 그죠, 어떤 그 경쟁에 약간 그죠, 그런 게 좋은데, 저는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애플 스마트폰도 써보고, 사실은 애플 폰도 써보고 갤럭시도 써보고 하는데, 갤럭시가 막 뒤지지는 전혀 않은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죠? 갤럭시가 막 그렇게 크게 어떤 기계적인 걸로, 그러니까 아주 강력한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그런 느낌, 그죠? 그러니까 그러한 강력함이 이제 삼성전자 우리나라를 엄청 이제 떠받치는 하나의 그 엄청난 그 경쟁력이 있는 기업인데, 지금 삼성전자가 못 오르니까 지수도 오르지 않는다. 삼성전자가 오르지 않으니까 지수가 꿈쩍을 할 수 없다. 뭐 이런 관점입니다.